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바서영입니다. 드디어 KGM이 하이브리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인데 차가 어떨지 진짜로 너무 궁금해서 잽싸게 달려왔습니다. 지금 제 옆에 나온 이 차가 토레스의 신형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근데 솔직히 보면은 하이브리드라고 말 안 해주면 전면부에서 과연 누가 알아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사실상 이거를 보여드리는 게 약간 의미가 없을 정도로 기존에 출시되어서 도로 위를 막 누비고 있는 가솔린 토레스랑 똑같습니다. 그래도 출시 시점이 사실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너무 뒤늦은 감이 있어요. 저는 하이브리드가 이렇게 뒤늦게 후발주자로 나온 만큼 하이브리드임을 나타내주는 뭔가가 있으면 참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거의 없이 그냥 똑같다는 거. 차이점은 이 뒷면부를 와야지만 비로소 느낄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KGM하고 아래쪽에 하이브리드라는 배지가 들어가면서 뒷 궁둥이에서만 이 차가 하이브리드라는 것을 대충 눈치챌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 인상이나 디자인 역시 기존 토레스와 동일하고요. 이 경쟁 모델 대비해서 상당히 길고 차량이 사이즈가 큰 걸로 좀 주목을 받았던 만큼 확실히 측면부 프로포션에서는 차량의 사이즈감이 느껴집니다. 전형적인 SUV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 위쪽까지도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타이어는 18인치가 껴져 있어요.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가장 연비 측면에서 손해를 덜 볼 수 있는, 저는 18인치를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사실 토레스에서 주력은 20인치 휠이긴 한데 적어도 하이브리드에서만큼은 좀 낮은 사이즈의 휠을 장착을 하시는 게 연비나 승차감 어떤 면에서도 손해보지 않는 지점이다 보니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렇게 측면에서 봤을 때 18인치 휠이 껴져 있다고 해서 디자인상으로 뭐 많이 아쉬워진다,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토레스의 기본 승차감 자체가 약간 단단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에서 더더군다나 휠 사이즈는 조금 유의해서 장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차량 타면서 키가 달라진 걸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솔린과는 다르게 5개의 버튼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스마트 키가 장착이 됩니다. 뒷면은 이렇고요. 바뀌긴 했는데 디자인상으로 조금만 더 신경이 써줬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 브랜드 안에서, KGM 안에서 가장 영한 느낌, 그런 것들이 좀 덜 살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저는 아쉽긴 합니다. 차량을 이렇게 싹 살펴보면 역시나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죠. 기존의 토레스 모델에서 보았던 실내 레이아웃 전체적으로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스티어링 휠, 이게 좀 바뀐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기존의 토레스 모델과는 다르게 KGM이라는 레터링이 이렇게 가운데 경운기부에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뒤쪽에 계기판과 중앙 센터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하나로 연결된 형태이고요. 무엇보다 이번에 이 디스플레이의 좀 일부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됐습니다. 하이브리드가 되면서 신규 GUI 아테나 2.0이 적용이 돼요. 2.0이 되면서 가장 달라진 거는 여기 지금 배경이 검은색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전의 토레스에서는 약간 밝은 색이었어요. 근데 이 디스플레이가 너무 밝은 색이면 밤에 야간에 주행을 할 때 디스플레이 쪽에서 너무 큰 불빛이 오기 때문에 좀 주행에 불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소비자의 반응들을 받아서 이 KGM 측에서 신규 2.0 테마를 좀 색상을 다르게 변경을 한 것이 좀 눈길을 끕니다. 소소하게 다른 차이가 또 있다면 원래 이렇게 우측에 스와이프를 해가지고 공조부 영역을 또 나오게끔 할 수 있었는데 터치 면적들을 조금 늘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조작하시기에는 더 편해진 것 같습니다. 또 옛날에는 이렇게 스마트폰을 차량에 연결하고 싶다라고 하면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막 전화로 들어가가지고 되게 좀 복잡하게 했는데 이제는 기기 연결, 요거를 그냥 따로 빼놨어요. 요거는 진짜 필요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요거를 따로 빼놓은 덕분에 다행히 편의성은 더 좋아진 부분이 있죠. 제가 지금 탄 차량은 약간 그 브라운 색상의 실내여서 그런지 사실 지금 요새 날씨가 꽤 따뜻해지고 있어서 조금 더운 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재밌는 게 신규 하이브리드 엔진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놀랍게도 오디오가 바뀌었어요. 알파인 오디오가 적용이 되는데요. 알파인 하면 사실 일본의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그 오디오가 적용돼서 실제 사운드 자체의 질감이 좀 좋아졌다. 요거는 음악을 그냥 한번 살짝 들어볼게요. 확실히 음악
음악이 훨씬 풍성한 느낌이 드네요. 이 카오디오 브랜드들 중에 좀 더 프리미엄 라인들에서 뭐 제가 좋아하는 바월스 앤 월킨스나 이런 제조사들에 비해서는 세밀한 디테일은 좀 약하긴 해요. 근데 음악을 들을 때 순정 스피커보다는 훨씬 좋구나. 그냥 왜 현대기아에 들어가는 완전 순정 스피커 있죠? 그거보다는 훨씬 더 좋구나 라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회생제동 단계를 조절할 수 있는 패들 좌우 쪽에 이렇게 단계 나와 있고요.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전기 모드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여서 EV라고 또 이렇게 계기판이 나오고 있죠. 전기 모드가 될 때는 EV라는 레터가 뜨고 엔진이 개입하는 시점에는 이게 딱 없어지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2열에 한번 앉아봤는데요. 역시 토레스 오랜만에 타봐도 뒤로 확 이렇게 누울 수 있는 거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리클라이닝이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레버를 완전히 올리고 자, 기본 상태로 이 정도 이렇게 더 내리면 더 쑥 뒤로 내려갈 수 있다. 레그룸은 주먹이 한 2개에서 3개까지도 나오는 정도로 꽤 넉넉하게 차량 탑승하실 수 있고요. 리클라이닝이 충분히 된 시트이긴 하지만 그래서 등을 기댔을 때 위쪽으로 헤드룸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남는 것 또한 토레스가 가진 좀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전고가 결코 낮지 않은 SUV이기 때문에 공간 자체는 패밀리카로도 활용하실 수 있을 법한 여유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짜자잔, 이렇게 전동식으로 트렁크 열리게 되고요. 부드럽게 열었을 때 안쪽의 공간은 상당히 넓습니다. 이거는 진짜 현대기아를 많이 견지한 것 같아요. 아래쪽에 이 단을 올리셨을 때도 하부에 좀 자잘하게 뭔가를 넣을 수 있도록 구분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뭐 이렇게 세차용품 같은 것들도 올려놓을 수 있는 이런 공간들도 좀 포켓 형태로 나오네요. 자, 이렇게 외관과 실내를 딱 봤을 때는 기존의 토레스랑 도대체 다른 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외관이나 실내나 사실 눈에 딱 띄게 뭐가 바뀌었다라고 보기가 그다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차는 결국 타봐야 된다는 거. 그래도 하이브리드 엔진이 KGM 최초로 들어가면서 승차감 측면에서나 여러모로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실제로 어떤지 한번 좀 다른 점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업계에 너무나도 유명하신 큰 스승이자 어른 같은 나윤석 칼럼니스트님과 함께 차를 같이 시승을 한번 해봤어요. 안녕하세요, 나윤석입니다. 또 나이사님이랑 이렇게 이 차를 타서 저 너무 기뻐요. 왜냐면은 KGM에서는 사실 최초로 그쵸. 나오는 엔진이고 어려운 거예요. 이 차가 사실은 껍데기 빼놓고는 사실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엔진도 똑같은 1.5 터보가 아니에요. 하이브리드는 전에 우리나라엔 족보가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 차가 같은 차인가? 백지 상태에서 시승하는 게 오늘 맞다고 봐요.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은 분들한테는 네네. 첫인상은 실망스러운 것 같아요. 너무 외관이나 실내가 토레스 그대로니까 하이브리드가 나오기까지 텀이 꽤 있었잖아요. 맞아요. 1년 넘게 이제 이미 도로에서 많이 타봤기 때문인지 그렇죠. 주행하기 전까지는 크게 기대할 만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출발할 때부터 제가 알고 있었던 토레스 승차감이 아니기는 해요. 토레스가 사실은 되게 굴러가는 느낌이 거칠거칠한 조금 옛날 차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맞아요. 딱 이제 주차장에서 올라오는데 그 램프에 보면 이렇게 뽕뽕뽕뽕뽕뽕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 박아놓은 구멍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넘어오는데 이게 비단결처럼. 근데 이번에 나온 이제 토레스 하이브리드가 실제로 직병렬 네네.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들어가는데 네. 일본에서 우리 흔히가 알고 있는 네. 고도화된 그 하이브리드 기술과도 약간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도요타는 이제 진짜 직병렬을 쓰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유성 기어를 넣어서 모터 2개까지도 밸런스를 뭐 교묘하게 잡아가면서 나중에 이제 근데 CVT 가지고서 그냥 퉁쳐버리는 정교하지만 뭉뚱그리는. 그죠. 근데 이제 이 방식 같은 경우는 모터 2개. 그래서 모터 하나는 열심히 굴리고 하나는 열심히 충전하고. 이 차를 이해하기 가장 좋은 특성은 네. 하이브리드인데 반 정도는 전기차다. 옛날에는 보면 엔진이 메인이고 네. 그 다음 전기 모터가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그렇죠. 그러면 요즘에 보기 시작한 하이브리드는 모터가 너무 네. 크죠. 그러니까 모터가 메인이야. 엔진은 이제 모터가 효율이 좀 떨어질 때만 등장을 하고 배터리가 네. 떨어질 때만 나타나고. 이 방식도 이제 후자에 해당이 되거든요. 현기차가 지금 하이브리드를 뭐 차세대를 만들고 해봐야 사실은 거기는 아직도 엔진이 메인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랑콜레오스에서 타봤던 네. 방식도 이제 모터가 메인이고
이 차도 모터가 메인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토레스의 네. 구동 모터 자체가 네. 다른 경쟁 차종에 비해서 가장 큰 대용량 모터가 또 들어가서 그렇죠. 130kW 정도 되는. 요즘 보면 되게 웃기는 게 뭐 엔진은 마력으로 얘기를 하고 네. 전기 모터는 킬로와트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그 두 개가 되게 다른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그래서 다 마력으로 환산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엔진은 150마력, 전기 모터는 177마력이에요. 합산 출력은 아니긴 하지만, 합산은 그죠? 공개를 안 했어요. 지금 현재 스코어를 봤을 때에는 전기 모터가 하는 영역이 훨씬 넓기 때문에 합산 출력을 쓸 때가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합산 시스템 출력을 굳이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배터리가 NCM으로 들어가고 발전용으로 들어가는 배터리는 LFP로 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여기 배터리가 차에 보면은 보통 하이브리드라도 아니면 심지어 전기차라도 배터리가 두 개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구동용,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이제 계기판이나 뭐 하여튼 차 안에 있는 발전용. 전기 네. 시스템을 쓰는 시스템용 배터리. 네. 요건 저전압 배터리거든요. 네. 우리 보통 그 12V 배터리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딱 12V. 근데 12V 배터리가 LFP고 그리고 고전압 배터리는 NCM이고. 납산 배터리를 네. 12V를 쓰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AGM 배터리를 12V를 쓰는데 AGM. 리튬 배터리를 12V를 쓰는 차들이 있어요. 페라리 같은 차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배터리를 12V를 리튬 이온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얘는 페라리도 아닌 것이고 그리고 이건 뭐 제 뇌피셜인데 네. LFP 배터리를 굳이 12V 에라도 넣은 이유는 BID 시스템이잖아요. BID는 LFP로 유명하잖아요. 이번에 새로 들어간 이 하이브리드 엔진이 KGM의 자체 기술은 아니고 BYD랑 협업을 해서 BYD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KGM이 한 번 더 튜닝을 한. 기존에 있던 1.5 터보 엔진은 아니다라는 거. 맞아. 근데 일단은 이 엔진이 하이브리드 전용으로 쓰는 고효율 엔진이라는 거는 맞아요.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엔진, 뭐 애킨슨 사이클 엔진. 근데 이 차는 밀러 사이클. 예. 사실은 밀러하고 애킨슨은 압축에서 생기는 팽창 효율을 더 높여서 효율을 고효율로. 높이는.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같은 접근인데 네. 연소 사이클을 사용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출력은 조금 손해를 보지만 네. 효율은 끝까지 끌어올리는. 우리가 하이브리드에 명가하면 네. 그래도 일본차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도요타죠. 그쵸, 네. 토요타. 네. 그런데 지금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에는 네. 우리한테는 좀 낯선 BYD와 협업한 시스템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네. 어떤 게 더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판단입니다. 공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많이 해본 놈이 장땡이다. 그래서 도요타가 정말 오랫동안 하이브리드를 갈고 닦았으니까 당연히 완성도는 높을 거예요. 도요타의 직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앞으로도 확장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살짝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모터 중심으로 굴러가는 전기차로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다지 없어요. 컵만 바꾸면 전기차가 될 것 같아요. 네, 이 차는 직병렬이지만은 직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아예 나중에 가면 EREV, 그러니까 주행거리 연장형 발전 시스템을 아예 돌려버리면 그럼 얘는 직렬 하이브리드로 돌아가기가 어렵지 않아요. 제가 지금 거의 시속 한 80 정도에 맞춰서 네네. 정속 주행에 가깝게 주행을 네네.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탔던 토레스보다는 확실히 주행 질감이 네. 장벽이 더 낮은 느낌이에요. 엑셀 페달에 약간만 발을 올려도 네. 이전보다 더 부드럽게 좀 직진을 하는 그런 느낌이 인상적이긴 하거든요. 전기 네. 모터가 일을 할 때 가장 느껴지는 게 응답성이 좋다는 거. 그러니까 발만 살짝 올려도 사뿐하게 탁 가속하는. 이전 토레스 RC 네. 모델 타보면 네네. 가속 페달에 발을 올리고 네. 살짝 렉이 걸리는 붕뜨게 차가 뒤에서부터 이렇게 힘을 나중에 만들어주는 느낌 때문에 그게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살짝 울컥? 지금은 계기판의 속도도 가속을 할 때 이렇게 바로바로 맞아요. 변경이 되면서 점진적으로 속도가 아주 자연스럽게 붙네요. 확실히 하이브리드 엔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승차감 네. 자체는 엄청난 향상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 엔진이 힘을 만들기 위해서 그 용트림을 하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용트림. 진동이 네. 없잖아요. 시속 100km 정도로 가다가 고속에서 추월을 한다. 네. 그랬을 때는 얘가 이제 엔진도 같이 돌아가면서 그렇죠. 병렬로 돌아갈 텐데 그렇죠. 그때 잠자던 엔진을 깨워서 거기에서 힘을 얻어내는 과정도 자연스러울까. 그거를 느껴보시면은 아마도 이 차의 파워트레인의 완성도를 전반적으로 다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보조석 승차감은 또 어떻게
그렇게 느껴져서. 이전 토레스도 그렇고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비슷한 부분에서 질감이 좋아졌다라는 게 전 되게 좋아요. 사실은 승차감이 조금 탄탄한 편이에요. 네. 뭐 다이나믹하다고 해야 될까? 근데 이제 그게 탄탄한데 그게 딱딱 뻑뻑한 느낌이 좀 있어서 그래서 거칠거칠한 네. 그런 게 이제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차는 서스펜션은 탄탄해요. 구름 질감이 매끄러워지면서 고급진 스포티함이 있어요. 투싼이랑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발전력이 훨씬 더 좋은 느낌, 그러니까 발진감이 더 좋아서 투싼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중속에서 완전 고속 상황을 진입할 때 저는 네. 내연기관보다 훨씬 편했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아예 저속에서 네. 중속을 진입할 때의 느낌도 고급지게 만들었어요. 토레스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네. 또 무쏘 뭐 네. 지금 계속해서 준비 중인 차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이 회사의 이 방향성 그리고 지금 현재 속도 네. 전반적인 산업에서 볼 때 어떻게 좀 평가를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름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고 그러니까 그런 거가 이제 우리 회사 달라졌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언을 할 수 있는 큰 전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지금까지는 그래도 잘 활용하고 있는 편이다. 제품 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액티언 같은 경우는 이제 차급의 차별화에서는 사실은 조금 실패했다라고 보여요. KGM이 아직은 라인업이 부족하니까 토레스의 가지치기보다는 이제 조금 더 높은 중형 차급으로 포지셔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 얘기를 다 하자면 제가 속이 상하니까 안 할 거고요. 현재 이 KGM이 가지고 있는 모델 브랜드 중에 네. 가장 힘이 강하고 성공적인 게 토레스라는 브랜드예요. 토레스라는 효자죠. 이름을 네. 이렇게 강화하는 것은 잘한 것이다. 잘한 것이다. 토레스가 네. 모든 파워트레인을 아우르는 첫 번째 모델이에요. 전기차, 엔진차, 하이브리드 이걸 다 가지고 있는 KGM의 첫 번째 모델. 그거는 잘하고 있는 거다. 토레스라는 이름 때문에 KGM이 그래도 존재감이 좀 살아난 것 같아요. 네. 이전에는 저는 훨씬 둔탁하다고 느꼈거든요. 맞아요. 근데 훨씬 사뿐하게 가네요. 구형 오너들이 엄청 배 아플 것 같아요. 격하게 공감하는 게 네. 토레스에서 토레스로 변 대차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과속방지턱 넘는 느낌 한번 볼까요? 네. 아니 진짜 좋아졌다. 서스펜션은 확실히 탄탄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치받거나 네. 거친 느낌이 나지 않아요. 이게 뭐 스마트 프리퀀시 댐퍼인가 뭔가 네. 이름 복잡한 이번에 댐퍼가 네. 일반적으로 표현을 할 때는 그게 네. 주파수 감응형 댐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주파수 감응형 댐퍼인데 고주파 영역에 대한 부분은 잘 흡수하도록 댐퍼가 열려 있고 저주파 영역은 단단히 조여서 차의 움직임을 잡아주는 이런 식으로 주파수 영역을 잘 잘라놓은 것 같아요. 이야, 이걸 타보고 나니까 가격 인상분이 뭐 T5로 치면 한 343만 원? 뭐 이 정도, 그러니까 한 300에서 400 정도 가량 비용을 더 태워야 이제 하이브리드를 살 수 있는 건데 네. 하나도 아깝지 않게 된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이게 우와, 살짝 드디어 엔진 돈다. 쓰는데, 우와, 드디어 우와. 엔진 돈다. 근데 엔진을 쓰는데도 전기차 같아요. 엔진이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 4, 50km 정도에서 가속을 한 거잖아요. 이때는 모터가 정말로 가장 좋아하는 영역대예요. 그러니까 모터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엔진이 살짝 이제 좀 보탰을 뿐이에요. 그쵸, 도와주는 정도. 그러니까는 원래 모터의 힘과 그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토레스 EV랑 한번 네. 비교를 해본다면 네. EV보다는 질감이 네. 더 많이 느껴지긴 해서 네. 이 차가 더 운전하는 재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바디나 샤시 쪽에 NVH 좋아진 거가 되게 지금 우리한테 크게 느껴지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내연기관 모델이나 EVX 전기차로도 캐리오버가 되면 그 두 차도 되게 좋아질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정말 객관적으로 파워트레인끼리의 장단점과 특성을 비교하는 거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전기차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별로 떨어지는 게 없어요. 거의 전기차로 타는데 가다가 충전할 걱정도 없고 작아진 차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정숙성도 저는 전기차랑 크게 다를 걸 지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확실히 네. 진화했다라는 거야. 진짜 내장 지방 다이어트한 느낌이. 불필요한 거 싹 다 걷어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진짜 많이 좋아졌지만 이 친구도 조금 더 보태야 될 지점이 있다면 사실은 지금 이렇게 177마력을 쓰는데 네.
뭐 비록 커졌다고는 하지만 이 네. 1.8kWh 정도의 이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조금 부족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한 요거보다 한 1kg만 좀 더 커졌으면은 정말 전기 모드로 더 원활하게 오랫동안 작동할 것 그렇죠. 같다라는 그건 바람이고 하이브리드하고 상관없이 이 차는 물리 버튼 언제 만들어주나 이게 물리 버튼이 사실 있는 게 더 어울리는 차 같거든요. 뭐 2.0 그 시스템으로 간 것도 좋지만 물리 버튼을 대체할 수는 없다. 이게 많이 바뀌긴 했는데 뭐 확실하게 이게 엄청나게 반응성이 네.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리 버튼이 따로 네. 가장 필요한 건 나와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 많이 비었잖아. 아, 또 이렇게 오늘 좀 짧게 시승을 한번 해봤는데 네. 또 나이사님이랑 같이 차량을 타니까 몰랐던 것들을 너무 많이 알게 돼가지고 또 너무 어떻게 재밌게 도움이 되셨나요? 아, 최고입니다. 아, 또 한 번 더 재미난 또 자동차 함께 타는 시간이 오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그렇습니다. 같이 해요. 진짜요. 너무 감사합니다. 별 말씀. 우리 나이사님의 채널도 지금 띄워드리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셔서 토레스 또 이사님이 더 상세하게 타보신 이야기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거 시인성이 이거 좀 별로네요. 요거는 좀 가져오면 이 값이 아니겠지. 그쵸 그쵸. 그래도 즐거운 시승이었습니다. 오늘 진짜 감사합니다. 안녕. 자, 이렇게 오늘 신형 토레스 하이브리드 한번 짧게 타봤습니다. 또 옆에 나이사님이 같이 타가지고 차의 하이브리드 기술에 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지금 토레스 라인업에서 베스트는 토레스 가솔린 아니고요. 토레스 전기차 아니고 토레스 하이브리드다.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하기 정말 어려울 만큼 외관 실내는 바뀐 거 없는데 차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승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되게 약간 배신감 느끼실 수도 있어. 특히 가솔린 기존 오너분들이 약간 속상해 하실 만큼 정말 달라져서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T5, T7 트림으로 나눠져 있는데 T5가 3,140만 원에 책정이 되었고 T7이 3,635만 원입니다. 사실은 가격이 기존 가솔린 모델에 비해서 한 300에서 400만 원 정도 인상이 된 가격인데 그 가격 대비해서도 상품성은 더 좋다고 느꼈어요. 다만 실제로 이 가격표를 좀 뜯어보면 옵션으로 빼놓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뭐 밸류업 패키지 이런 것도 보시면은 하이패스 시스템, 뭐 전방 주차 보조 경고 이런 게 들어가서 무조건 사실 넣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무릎 에어백 이런 거 따로 빼놓는 건 왜 그렇게 한지 모르겠어요. 12.3인치의 터치스크린으로 내비게이션도 넣으려면 결국은 그냥 이 기본 옵션만 해도 한 265만 원 정도는 더 더해줘야 되니까 300만 원 중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생각을 했을 때 투싼이나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랑 또 비교해보면 토레스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뭐 엄청나게 뭐 가성비가 저렴하고 좋다 이건 또 아니긴 합니다. 그럼에도 거의 전기차 수준의 조용하고 아주 부드럽게 잘 나가는 차량을 기대하신다면 토레스 하이브리드가 정말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많이 좋아진 것은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승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렇게 신형 토레스 하이브리드 따끈따끈하게 타서 시승 후기 전해드렸고요. 차바사형은 또 새로운 자동차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방까지 따끈따끈 요새 막 나오는 신차들 배달해 드리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